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내일 맞죠? 예, 내일이면 1000일이 됩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참 여러 목숨을 앗아갔고 우리도 고생 많이 했고 미국이 북한군 대응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미국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해줬어요.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를 향해서도 쏠 수 있게 됐어요. 자국 영토 안에서만 쏘던 조치를 해제해줬어요. 물론 모스크바에다 대고 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조치가 일으킬 파장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전력망을 대규모로 폭격을 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제한 송전을 할 수밖에 아침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전력 공급을 제한한다. 낮에는 해 떠 있잖아. 자연광으로 써. 문제는 이제 겨울이에요. 오부지게 춥습니다. 여기 평원에서 부는 겪어보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산에 바람이 막혀 있어. 알게 모르게. 근데 정말로 뻥 뚫린 곳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거는 상상 초월이죠. 근데 그 바람이 여기서 분다. 근데 난방도 못한다. 살벌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에이테크스 미사일 날아가는 사진이 세계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 신문이 실었는데 뭐 내용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 그렇고 아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러시아는 3차 대전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지금까지는 땅 따먹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로서는 그나마 이제 크루스크 쪽에서, 크루스크가 이쪽입니다. 크루스크 쪽에서 조금 요만치, 손톱만치예요. 요만치 따먹었는데 러시아는 이만치 따먹은 상태. 이것도 심지어 모자라서 지금 여기에 하루키우라고 있죠. 여기를 지금 러시아가 포위 공격하고 있어요. 이만치를 러시아한테 먹힌 상태인데 심지어 이만치가 될 상황이 돼. 그러다 더 먹혀서 여기서 만나기로 하다면 진짜 골 때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가 차지한 영역만 더 넓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자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휴전을 하게 될 텐데 그럼 휴전 시작하는 날 현재 금 딱 꺼서 자 동작 그만 총 내려놔 자 현재 차지하고 있는 땅 니네 땅 이게 협상의 기본이랍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땅 나만 아는 게 없어. 그럼 이거 갖고 좀 버텨봐. 그게 바로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되었고 독일도 동참해서 드론 주면서 이거 갖고 북한군 쳐들어오는 거 좀 막아봐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트럼프 장남도 3차 대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준다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야말로 최첨단 현대 무기와 현대 전법의 향연장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스터디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군인들 지금 전쟁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전쟁 안 한 군인들, 정치만 하는 군인들 그래서 전쟁 좀 배워와야 됩니다. 북한은 그 전쟁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실전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어요. 실전 경험 그리고 승리의 경험 이게 사람을 성장시키거든요. 책으로만 배운 거 말짱허당입니다. 우리가 무기는 못 줄 줄 알았는데 사람은 가야 된다. 자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 얘기가 돼 있는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이든이 공격을 허용한 지 이틀 만에 러시아의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쏴붙습니다.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게 이렇게 지도를 잘라 놓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쪽에 지금 한참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크루스크주의 격전지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곳. 근데 여기는 제2전선이고 주전선은 이쪽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쐈다? 주전선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러시아군을 몰아낸다 하더라도 여기는 원래도 바이든이 허락하지 않아도 여기는 영토 아니기 때문에 원래도 쏠 수 있었어요. 근데 주전선이 쏜 것도 아니고 제2전선 여기 북한군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북한군 진지를 향해서 쏜 것도 아니고 다소 엉뚱하게 브란스크주 쪽으로 쐈습니다. 이쪽은 1전선, 2전선도 아니고 새로운 지역입니다. 물론 이쪽이 이제 측면 새로운 위기 직면이고 사실은 러시아가 또 이쪽으로 병력을 많이 집결을 시켜놓은 상황이긴 했어요. 그리고 후방이죠. 여기서 뭘 공격했느냐? 무기고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전선이 여기 있는데 전선 한가운데다가 무기고를 갖다 놔놓으면은 이제 무기고 빵 터지면은 이게 안 되니까 보급품은 좀 후방에서 보급기지가 마련돼 있죠. 그 보급기지를 이제 때린 이런 셈이 되겠는데 6발 쐈는데 5발은 요격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이 맞을 수 있는 거는 삼각함수 이용해서 요렇게 요 각도로 쏴서 요 속도로 쏘면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어디로 떨어졌다
떨어진다. 이 계산이 딱 나오죠. 근데 이 계산을 갖고 쏘는데 상대방도 미사일 딱 날아가는 거 보면은 요 각도로 요 속도로 가면은 떨어지는 데는 어디겠구나. 그러면은 몇 초 후에는 어디를 지나겠구나. 그러면 미사일 샥 날아가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수용 쏘면 가다가 빵 맞는 거죠. 이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요격이 쉬워요. 물론 이제 쏘는 징후를 미리 알면 더 편하고, 에이테크스 미사일도 그래서 6발 중에 한 발만 이제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타격을 얼마나 입혔느냐라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쐈는데 러시아 영토 안으로 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핵보복 위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이제 핵교리라는 거를 고치게 되는데, 핵교리 이미 고쳐놨는데 어제 딱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쏘는 걸 보고는 푸틴이 딱 승인을 한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핵이라는 거는 1차 공격과 그 다음에 보복 공격이, 핵이라는 거는 워낙 치명적이다 보니까 선제 공격을 하면은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이라는 거는 내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쓴다. 실제로 전쟁 나면은 뭐 이게 얼마나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핵 공격을 받았으니까 핵을 쓴다. 이게 대일론책이에요. 그러면 일단 교전 상대국이 핵 보유국이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바꾼 건 뭐다? 교전 상대국이 핵을 안 갖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그 나라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 나라에는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첫 번째 원칙은 핵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핵 보유국이 아니더라도 핵으로 공격하겠다라는 게 가능해진 거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나라가 지금 딱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동맹국이 공격받아도 핵으로 보복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도를, 아까 그 지도를 배경으로 다시 보면은 이 지도에서 이제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 있는 게 벨라루스예요. 이쪽이 이제 폴란드고 이렇게 되는 지도이기 때문에 벨라루스라는 데가 또 사실상 지금 러시아의 병력이며 지금 탄약이며 또 다른 이제 보급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측근들은 지금 뭐 3차 대전 일으키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바이든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푸틴의 후속작이 나오기 전에 바이든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미사일을 쏘기 전부터도 이 양반이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트럼프의 장남.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실세라고 꼽히는 사람이죠. 이 양반은 즉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지금 미친 거냐. 3차 대전 일으키려는 거냐. 거기다가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핵을 쏘고 하니까 이제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이 거들고 나선 거죠. 아니, 우리가 차기 행정부고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끝나가는 행정부가 말이야 우리한테 이거 알려주지도 않아. 이거로 가게 되면은, 이게 잘 실어놨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쿠르스크 전쟁이 격화될 것이고, 그러면은 북한군이 10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북한군이 지금 10,000명도 아닌데 10만 명에 들어가면 한국군인들 가면, 자, 그러면 국제전쟁이다. 그리고 사실은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쏜다는 것 자체가 명목상으로는 미국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줬고 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쏜다 의 개념이지만은, 그거 각도 계산해서 그렇게 쏘고 하는 게 실제로는 미군들이 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공격은 실제로 미군에 의한 러시아 공격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미러 전쟁으로 비화되기 딱 좋은 상황이 된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정리하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데 집중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인데, 중동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리하고 끝내는 게 지금 목적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려고,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요. 상황이 좀 힘들어지긴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푸틴이 진짜 핵을 쓸까?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발백이 더 힘들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인이 들어가면은 한 달 안에 끝낸다 그랬어요. 24시간 안에 휴전협상 맺겠다 그랬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차피 재선 도전도 못했던 끈떨어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절대 끈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미국 대통령
제 역사를 보더라도 퇴임 전날 막 인사발령 내놓고 가는 대통령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인사발령이라는 게 뭐 하찮은 뭐 어디 하위직이 아니라 뭐 대법원장 인사 내놓고 막 이런 대법관 인사 내놓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끈 떨어진 대통령 아닙니다.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 대통령이고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바이든이 고집 부리면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인지료에 일단 줬고요. 그래서 긴장은 확실히 커지는 게 대공습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미국이 키우의 대사관을 폐쇄할 정도. 이제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지금 이거 철수해야 되나 방 빼야 되나 지금 고민하는 상황이 됐고, 러시아도 백악관과 아예 한 라인을 중단했다라고 할 정도로 좀 긴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에이테크럼스 미사일을 쏜 데 이어서 영국은 스톰 섀도우를 쏴서 미국 본토를 공격을 했다. 스톰 섀도우는 적 벙커나 무기고를 뚫는데 효과적이에요. 전선에서 러시아하고 싸우려 그러면은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쏘고 나면은 탄약도 비축해야 되고, 로켓을 쏠려 그러면 로켓도 가져와야 되고 하잖아요. 그거 다 모아놓는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들만 찾아서 쏘는데 아주 최적화돼 있고, 그리고 문제는 스톰 섀도우를 영국이 주긴 줬는데 그때 이제 쓰라고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줬어요. 아마도 무기고 탄약고 이런 걸 겨냥을 해서 쐈을 텐데, 지난번에 에이테크럼스도 그랬습니다. 쐈을 텐데 굉장히 잘 골라야 된다. 몇 발 없는 거다. 요거 안 맞으면 다음에 또 쏘지. 다음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다. 물론 영국에서 또 주면 될 텐데, 또 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준 거에 사용을 허락하는 것과 또 주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다만 이건 있습니다. 에이테크럼스와 스톰 섀도우의 차이점이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지금 한참 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쪽에 도네츠크에서부터 자포리자 쪽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 이쪽이 이제 제1전선, 그 다음에 수미에서 넘어가서 수두자 거쳐서 쿠르스크로 가는 요 라인이 이제 제2전선이 되는 건데, 지금 엊그제 그 에이테크럼스 미국이 준 에이테크럼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이 쏜 데는 어디냐? 여기 브란스크주입니다. 브란스크주를 왜 썼느냐? 여기에 쿠르스크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의 무기고가 있었고, 그 무기고를 겨냥한 것이었고, 이번에 스톰 섀도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요게 어제 그 에이테크럼스가 공격한 무기고가 한 130km 거리가 있었어요. 물론 말이 130이지 예컨대 이 국경선에서 미사일을 쏘는 건 아니죠. 미사일 기지는 또 국경선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들어와 있을 거니까 300km를 쏜다. 그러면은 100km 안에서 쏘면은 200km 밖에 있는 대충 한 요 정도의 무기고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문제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계속 쏘게 해달라 하는데 미국이 안 돼. 그러면 싸움 커져. 안 돼. 계속 말리고 있지만 저거 상황이 급해지면 미국이 허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쿠르스크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후방 보급기지가 예컨대 쿠르스크 바로 뒤에 있거나 근방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후방 보급기지가 왜 여기 있느냐? 그만큼 어차피 저거 결국은 허락한다. 그래서 후방 보급기지를 다 빼놨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불편하지. 불편한데 공격받았을 때 작살나는 것보다는 불편한 게 더 낫다. 요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스톰 섀도우가 나왔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왜냐? 후방으로 어지간히 빼놨다 하더라도 에이테크럼스는 여기까지 못 가는데 스톰 섀도우는 비행기 타고 러시아 영토까지 들어가. 거기서부터 미사일로 때려. 애즈간한 후방까지 빼놨어도 다 공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다만 그 스톰 섀도우를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을 거다. 정말로 일격필살 아니면은 에이테크럼스 미사일도 6발 쐈는데 5발은 요격당했다고 하죠. 스톰 섀도우 역시 이거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니까 요격이 그만큼 쉽진 않아요. 공대지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상에서 쏘는 지대지 미사일은 딱 쏴서 딱 떨어지는 거, 요 각도 계산, 우리가 각도 계산해서 쏘는 거니까 적도 각도 계산해서 요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대지 미사일은 좀 다르죠. 공대지 미사일은 요격하기도 어렵고 해서 좀 다르긴 한데, 문제는 몇 발 없더라.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상황들, 자 이제 대인 지뢰 나오고, 그 다음에 대사관들 도망가라는 얘기 나왔어요. 대사관 도망가라는 얘기 나오면은 이건 진짜 거의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대사관이 결국 철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인식까지, 정말로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트럼프가 오면 휴전 뭐였죠?
트럼프가 들어오면 종전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열전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건 한국경제신문의 분석인데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게임이다. 첫째, 일단 트럼프가 휴전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푸틴이랑 친하다는 게 젤렌스키로서는 일단 제일 큰 부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너무 지쳤어요. 원래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들, 자 러시아하고 싸웁시다 그럼 같이 싸웁시다 하는 사람이 국민의 70%는 됐어요. 계속. 근데 이게 한 60%씩 뚝 떨어졌다. 특히나 키이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싸웁시다 그러고 있지만 정작 이제 러시아군이 일로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러시아 점령지는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하르키우까지 지금 이 한참 한가운데 있죠. 노란색 아니죠? 근데 여기를 지금 러시아군이 포위 공격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실제로는 국면 전부가 전쟁터인 거예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 더 합시다 싸웁시다 50%도 안 돼요. 30% 40%밖에 안 돼. 즉 그 사람들도 옛날에는 60% 이상이 싸웁시다 였어요. 근데 그게 30%대로 반으로 뚝 떨어졌다. 이제 국민들이 싸울 의지를 잃기 시작하면은 젤렌스키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전쟁터인데 이 사람들끼리 싸운다 그러면은 그게 싸움이 되겠냐고. 몽골군 쳐들어왔는데 강화도 들어가고 강화도 안에서만 싸우자 그런 게 말이 되느냐고.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힘든 거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도 이걸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불리하다. 국민들 마음도 떠나고 지금 상황에서 빨리 싸움을 끝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휴전 협상에 대비해서 땅 따먹기 열심히 해놓는 게 좋아. 이게 하나. 두 번째,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도 이제 트럼프 오기 전에 들어오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휴전 협상에 땅 따먹기 열심히 하다가 트럼프가 들어오면 휴전 협상을 하게 될 텐데, 푸틴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나 평화 협상 평화 좋아. 나도 할 거야. 그런데 하르키우 같은 데서는 내가 철수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하르키우는 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한가운데예요. 러시아 점령지로 인정받는 곳은 한 요 노란색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이거는 당연히 러시아 영토고 그래 많이 봐줬다. 여기서는 철수해줘. 이게 지금 푸틴이 내놓는 평화 방안.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속 터지는 거죠. 이거를 얼마나 더 뺏어 오느냐가 아니라 이 정도라도 확보하고 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늘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럼 전쟁을 끝낸다. 10년 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안 싸울게. 왜냐면 그때도 전쟁이 있었던 게 이 지금 노란색 지역이 원래 러시아 쪽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친러파의 총기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약간 종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어떤 지향점도 좀 다르고, 이쪽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돼가지고는 친러 정책 펼치다가 젤렌스키가 대통령 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우크라이나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러시아는 바로 쳐들어와서 본때를 보여주더라. 러시아 못 쳐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휴전은 좋다 이거야. 내가 차라리 이 영토 어차피 이거 골칫땡이다. 얘들은 우크라이나에 충성하지도 않는 애들이야. 얘들의 마음의 조국은 러시아야. 그래 얘들 가져가 까지 알겠어. 근데 니들 또 안 쳐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나토 가입이에요. 근데 푸틴은 평화는 원한다. 그러나 나토는 안 된다. 왜냐? 깡패들한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잖아요. 말 안 들으면 바로 패줘야 되는데 나토에 가입하면은 쟤네 형이 동네 짱이네?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동네 짱 무서워서 못 때리겠네?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하는데 문제는 동네 짱 형도 그닥 얘를 품기가 부담스러운 거지. 때리려 그런 애가 또 옆 동네 짱이야. 옆 동네 짱이 하면은 내가 이걸 손을 안 봐줄 수도 없고, 손을 봐주려 그러면 나도 몇 대 맞고 나도 코피 정도 나야 될 것 같은데 피 보기 싫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 짓느냐인데, 다만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바이든이 지금 계속 막판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꼬장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전쟁의 알박기를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함부로 전쟁을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 트럼프로서는 바이든이 벌린 사고 내가 수습했다. 야 봐봐,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거 바로 해결하잖아. 나만 믿. 바이든 그동안 민주당을 선택한 당신들은 정말 바보였던 거야. 진작에 그렇게 나를 뽑아줬어.
도와줬어야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휴전을 할 거다. 근데 휴전을 해서 얻는 정치적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휴전 자체만 집중하다 보면은 이거 러시아에 완전 남는 장사는. 러시아는 사실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침략한 침략군이에요. 근데 침략군이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크림반도는 진작에 러시아가 장악하고 근데 러시아 땅하고 크림반도하고 이게 물론 여기에 다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 통로를 확보하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이었단 말이지. 소기의 목적을 이미 사실은 피는 이뤘어요. 여기서 뜬금포로 여기를 뺏기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좀 골치 아파서 북한까지 부르고 했지만은 푸틴도 지금 국민 70만이 지금 자국군 70만이 지금 사상자를 낸 상황에서 이 전쟁 웬만하면 끝내는 게 낫다고. 그래서 푸틴 편하도록 종전을 시켜주면은 문제는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전 세계가 다 보고 있고 특히 중국이 보고 아하 저거 봐라 싸움 제대로 벌리면은 미국이 결국은 침략군의 편을 들고 침략군한테 유리하게 싸움을 끝내주네? 그러면 뭐 우리도 대만 쳐들어 가지 뭐. 쟤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줄까 대만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끝내지 않기 위해서 나토 가입을 해준다? 바이든도 안 해준 거를 트럼프가 해준다? 그것도 가능성이 없어. 결국은 이제 휴전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전 협상이 진행하는 동안 사상자는 가장 많이 납니다.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참혹함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자, 우크라이나 내륙으로 ICBM을 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뻘쭘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아일보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게 아니라 요거 우크라이나 공군이 한 말이다. 허트다. 이렇게 살짝 좀 비겁한 짓을 했어요. 어쨌거나 이거 현명한 짓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거 ICBM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ICBM을 쐈다는 거는 미국이나 영국도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어마무시한 정치적인 함의를 정치 군사적인 함의를 갖는 말이에요. 특히나 ICBM이라는 게 그동안 시험 발사만 있었고 했는데 실전에서 쓰인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 진짜 ICBM이 정말로 대륙간 탄도탄으로서 날아갈라 그러면은 소련에서 미국으로 쏘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쏜 게 뭐 5,800 사거리 5,800km짜리다라고 뭐 미리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정도면 이제 미국 서부까지 이제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푸틴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 하루 동안은 크렘린에서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도 부인도 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ICBM 쐈다라고 오늘 조간신문들이 전부 다 제목을 뽑았는데 푸틴 대통령이 메롱 ICBM 아니었지롱 그러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니들 지금 너무 그렇게 쫄 필요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장난친 것 같지? 천만의 말이야. 어떤 무기냐면 말이야.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이게 그냥 단지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신형 미사일이다. 신형 미사일이고 이름이 오레시니크라고 하는데 이게 게임이라는 그냥 놀이 게임이라는 러시아어인가 봐요. 오레시니크라는 걸 쐈는데 요게 또가 마하 10이다. 마하 10 그러면은 저 진짜 이게 이런 군사 얘기하다 보면 요즘에 너무 자주 인용하는 것 같은데 탑건 매버릭에 보면은 첫 장면에서 그 마하 10을 한번 찍어 보겠다고 하다가 마하 10 딱 비행기 타고 찍고 나서는 그 찍고 나서 다시 속도 내려서 착륙하면 되는데 좀 더 가볼까 그러고 마하 10.1, 10.2 하다가 비행기가 그냥 터져버리죠. 이게 첫 장면이었는데 그 마하 10이라는 거 영화에서나 보는 거지 실제로 체감이 안 되잖아요. 마하 10이면요 초속 0.5에서 3km예요. 초속 3km. 초속 3km라는 1초에 3km를 쫙 눈 깜짝할 새 3km가 쫙 어마무시한 속도죠. 이러다 보니까 푸틴이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현재 지구상에 오레시니크를 요격할 무기는 없다. 오레시니크를 요격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 이게 기존에 오늘 아침에 이제 이거를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륙간 탄도탄이라면 뭘까 그래서 나온 해설 기사들이 이거저거가 있는데 대충 마하 5 정도로 봐요. 근데 마하 5만 돼도 이게 요격이 쉽지가 않다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내가 자 보자 그런 거 있죠. 가끔 가다가 이제 경찰이 들어갔는데 깡패들
경찰들 한 100명이 딱 그러면 그때 경찰이 딱 총 꺼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니들 다 죽일 수는 없는데 먼저 덤비는 놈 한 놈은 죽는다. 죽고 싶은 놈 한 놈은 나와봐. 이거거든요. 지금 푸틴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내 주먹이 지금 마하짜리 주먹이 있어. 이 주먹에 맞아보고 싶은 놈 먼저 손 들고 나와봐. 딱 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푸틴으로서는 이제 강수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디다 대고 우크라이나에 뭐 스톰 섀도우를 주는 둥 뭐 에이테크ම්스를 주면서 쏘게 하는 둥 그래 그래 봐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도 푸틴 대통령이 말이 맞다는 거를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뭐 통보받았다 이 얘기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발표와는 달리 이건 중거리 미사일이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제 그 ICBM으로 경고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세게 공격을 한 거죠. 이에 앞서서 어제 우크라이나군은 영국한테서 받은 스톰 섀도우로 러시아 땅을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공격의 대상이 바로 북한이 주둔하고 있는 크루스치크였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주전선은 어디까지나 이쪽입니다. 근데 이쪽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쪽 제2전선 쪽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차피 이게 노란 선이 이미 러시아 영토처럼 돼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 선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돼 있지만 여기서도 이미 전선 한 이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쯤에 하르키우라는 데가 있거든요. 하르키우 자체가 지금 포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노란 선이 아니라 이 노란 선이 한 이만큼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몰아낸다는 거는 애시당초에 불가능해요. 이거를 다 몰아내 보겠다고 대반격 작전을 한번 올 연초였나 했는데 대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벌인 작전이 바로 이제 쿠르스크 진격 작전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체면 유지하려면 쿠르스크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선이 치러지고 있는 건데 러시아의 관심은 다르죠. 러시아는 여기는 이제 북한군 내세워가지고 그리고 체첸군 내세워가지고 그쪽으로 좀 맡겨놓고 러시아의 주력 부대는 전부 다 여전히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사일을 쏜데도 이쪽 동네다. 보십시오. 이 노란 선이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이쪽이 이 하얀 지역에 이쪽이 다 전쟁터. 여기 이제 오데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바다로 나가는 중요한 항구예요. 이 오데사항이 막히면은 이제 전 세계의 식량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데사항도 지금 이 지도상으로는 하얀색 분류, 즉 지금 러시아의 점령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오데사항도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지금 전쟁터고 여기는 아예 우크라이나는 언감생심 발도 들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된 상태다. 어쨌거나 에이테크ම්스 사용 허락, 그 다음에 스톰 섀도우의 공격, 그에 따른 러시아의 이름이 뭐였지? 오레시니크 발사, 아무도 요격할 수 없는 미사일 발사, 이거를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휴전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휴전의 시간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땅 따먹기 차원의 싸움이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 이젠 땅 따먹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사력을 당한 총공세가 새로 시작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3등분해서 해체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요거를 이제 3등분을 해체한 보고서가 이제 트럼프에게 전달됐다. 이게 뭐냐면은 3등분이 어떻게 3등분이냐면 기존에 우크라이나 종전을 할 때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생각했던 방안은 뭐냐면은 자, 이미 여기 러시아가 장악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회복하기 어려운 땅, 요 노란 땅, 여기는 실제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사람들도 되게 러시아계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좀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이런 사람들이라서 바싸리 그냥 떼주자, 여기까지는 우크라이나도 생각할 만한 얘기였어요. 다만 이제 휴전을 앞두면서 요 경계선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그 논란거리였던 건데 3등분이라는 거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일단 여기 노란 선이 하나, 이거는 그냥 이제 러시아에 준다. 두 번째는 지금 전쟁터가 되어 있는 요 동네를 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친러시아 정부를 세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의 완충지대를 친러시아 정부가 만들도록 한다. 이쪽까지도 사실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니들 투표해서 뽑아 그러면은 러시아계가 뽑힌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예
그래, 독립국가를 하나 더 만들자. 그럼 우크라이나는 니네 키우만 해. 요거 니 이거 하고 여기다가 뭐 폴란드가 들어와서 뭐 지켜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영토의 한 20% 정도를 뺏긴 상태인데 영토의 20%가 아니라 절반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지금 이런 보고서를 트럼프가 지금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제가 어제 이 통계를 전해드렸었는데 전쟁을 이제 그만 끝내자라는 여론이 1년 전에는 27%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자 였어요. 끝내자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2명 중에 1명 이상이 52%가 이제 그만하다 말 못다 하니까 이제 전쟁 끝내자 이거예요. 땅 좀 떼주더라도 어차피 걔들은 우크라이나를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던 애들이야. 걔들은 어차피 러시아를 조국이라고 생각하던 애들. 그냥 지들끼리 살라 그래. 이 됐는데 글쎄요. 이 3등분 계획안까지 들었을 때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우크라이나로서는 노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던 그 지역은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가장 큰 숙제이긴 하겠습니다.